절대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성인병의 무태질환 고혈압 잡는 닥터 울산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김영식.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한데요. 오늘 출사표 좀 여쭤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혈압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파에서 메가까지. 네. 자,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 고혈압이 왜 생깁니까, 선생님? 뭐 쉽게는 노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제 동맥이 딱딱해져서 이제 혈압이 생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고혈압의 90 내지 95%는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그러죠. 원인 밝기가 어렵고 나머지 10 내지 5%는 우리가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병이나 혹은 콩팥의 질환이 있거나 혹은 호르몬의 이상이 있거나 또 드물게 약을 오래 먹어서 약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이제 2차성 고혈압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을 없애면 고혈압이 치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혈압 치료하셔야 되는데요 라고 여쭤보면 선생님 저는 본태성이에요. 타고난 고혈압이니까 치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둘 다 치료해야 되는데 이제 2차성은 원인 질환을 위해서 수술을 한다든지 오히려 더 큰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본태성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혈압이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결국 고혈압을 치료하는 거죠. 네. 근데 의사들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본태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냥 이유를 잘 모르는 고혈압 뭐 이렇게 말이 하시면 될 길어지잖아요. 텐데. 본태성, 그냥 어려운 한자어로 말이죠. 근데 그게 아무튼 전체 고혈압의 90%라는 얘기고.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고. 그리고 치료도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 김한석 씨는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아니, 계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몬태성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몬태성이 아니라 그 수업 좀 잘 들었었죠. 제가 이제 나이가 42예요. 뭐라고요? 몬태성? 본태성.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근본적으로. 본태성이라는 게 이유가 없는. 그럼 그러니까 이유를 못 밝히는 거죠. 못 밝히는. 네. 그럼 그 얘기는 유전이란 얘기인가요? 물론 혈압이 유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예. 일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가족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음식이라든가 또 음주 이런 것들이 습관이 같아집니다. 예. 그래서 가족 내 같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죠. 만약 부부가 고혈압이라면 사실 부부는 아무 유전적인 관련이 없지만 늘 같은 식탁에서 같이 싸움도 하고 같이 뭐 술도 하다 보면 고혈압에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부부가 걸린 경우라면 그야말로 환경에서 생긴 고혈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하나 또 궁금한 게요. 제가 혈압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통은 신경과를 권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조금 가정의학과가 고혈압 하시나? 조금 저는 궁금해졌어요. 네,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고혈압은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약물 사용하기 전에 비약물 요법을 해요. 근데 그거는 보통 가정의학과 의사나 우리 개원하신 의원의 기사 선생님들 잘 아시죠. 대학병원에 있는 분들은 주로 전문적인 치료, 신경과 같으면 뭐 뇌졸중이라든가 또 치매 이런 전문적인 치료는 잘 하시죠. 그러나 환자하고 같이 술을 끊게 하고 체중을 조절하고 이건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우선 가정의학과에 가서 의논하고 그다음에 증상이 확실히 되면 그때는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가야 되는 건가 봐요. 예, 사실 이제 고혈압이 생기면 내과나 가정의학과 동네 의원을 가시고요.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면 거기서 몇 년씩 꾸준하게 치료 받으시면 되고 실제로 뇌졸중이나 어떤 합병증의 어떤 증상이 보일 때 그때는 전문적인 신경과로 가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우리 같아요. 시청자들이 꼭 알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조건 굉장히 좋은 신경과 가시지 질문이셨던 말고 것 같아요. 우선 의논을 하고 도움을 받는 예, 거. 합병증이 이거 있는 경우. 중요한데요. 네. 선생님, 저 좀 아까 술 얘기 나와서 그런데 술 음주 이게 진짜 고혈압에 얼만큼 전 영향을 주는 건지 네.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지 그거 좀 궁금해요, 사실은.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술. 일반인의 경우도 우리가 하루에 2잔까지는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잔을 넘게 3잔 이상 들게 되면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아니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 먹는 거와 동시에 혈압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바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은 먹는 즉시는 오히려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없습니다. 혈압을 그렇게 안 올리죠. 술 먹는 당신은. 그러나 그 다음날 건하기 취해서 깰 때 그 다음날부터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술을 먹게 되면 계속 혈압이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술 잔뜩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막 피곤한데 날은 춥고 사우나하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팍 쓰러지는 분들 많다는 얘기죠. 드시고 좀 한참 있다 올라갈 수 있다는. 저는 제가
고혈압인지 몰랐어요. 뭐 늘 열받아서 화딱지 나는 건 남편이 있으면 늘 그렇게 되는 거죠. 혈압이 오른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어느 날 무심코한 건강검진에서 제가 혈압이 160을 후끄덩 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게 저희 남편이 그래요. 너 비만 때문에 그런 거니까 빨리 운동하라 그래서 열심히 운동했더니 정말 체중을 쭉 빼고 나니까 그때는 혈압이 또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제가 밥을 규칙적으로 먹지 못하지만 옛날처럼 빵이나 떡이나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먹지 않고 탄수화물도 많이 절제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체중이 그냥 있으니까 혈압이 또 150 얼마로 있는 거예요. 근데 혈압은 정말 체중하고 같이 관계가 있는 건지. 당연히 비만하면 고혈압이 잘 발생합니다. 근데 제일 선생님 중요한 저는 왜 원인이죠. 제가 평생을 비만이란 걸 모르고 살까요? 비만 고혈압이고 아니세요. 그죠? 이게 얼마나 통통하신 거지 이게 비만이.